구영과입니다.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신 만큼 오늘 좋은 인사이트 드릴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요, 4차 산업혁명,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이야기를 담아왔습니다. 4차 산업혁명 하면 전부 기술 얘기들 하죠. 인공지능, 로봇, 자율주행차, 이게 전부 세상을 바꾼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 이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건 아니죠. 저는 이걸 다른 각도에서 풀어봤습니다. 인류의 삶에 진짜 혁명이 왔을까? 그래서 정리해봤더니요, 여러분, 이게 더 무서운 혁명입니다. 오늘 여러분하고 그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온 혁명 이야기.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제가 혁명을 상징하는 첫 번째 상징으로요, BTS를 가져왔습니다. BTS 좋아하시죠? 네. 와우, 대단합니다. 그런데 다른 가수가 생각이 납니다. 여기 연배가 저하고 비슷하신 분은 누군지 금방 아실 거예요. 네. 모르신다고요? 네, 비틀즈가 떠오르시죠? 비틀즈. 여러분, 비틀즈하고 옷 똑같이 입히고요. 무대도 똑같이 하고, 사회자도 그때 거증을 거쳐서 똑같이 헤어스타일까지 한 겁니다. 심지어 방청객까지 전부 1960년대 스타일로 다 만들어준 거예요. 이유는요, 이 무대가 비틀즈가 데뷔했던 무대입니다. 거기서 BTS가 비틀즈 이후 가장 강력한 팬덤을 가진 가수라고 이렇게 예우를 갖춰준 거예요. 여러분, 사실 지금도 비틀즈 팬은 전 세계에 많죠. 근데 그렇게 되더라고요, BTS. 와, 콧대 세기로 유명한 미국 지상파 방송사가 정말 대단한 예우를 갖추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혁명이냐고요? 네, 저는 이게 혁명이 아니라 BTS의 등장이요, 미디어 산업에 혁명이 일어났다는 증거다. 그래서 가져온 겁니다. 여러분, 음악, 방송 같은 미디어 시장에는요, 혁명이 일어났어요. 원래 BTS 같은 가수가 나오려면 방송으로 데뷔해야죠. 그리고 거기서 막 활동하면 인기 없고 음반 팔고 음원 판 다음 그 돈 모아서 해외로 진출합니다. 그때마다 음악 유통사 손잡고요, 자본 투자해서 또 방송에 내보내고 거기서 크게 히트시켜야죠. 이게 원칙인데 그걸 다 깬 거죠. 유튜브를 데뷔해요. 유튜브에서 자기들 그냥 팬들하고 놀아요. 그랬더니 저절로 아미라는 팬덤이 생기고요. 지금 그게 2,500만이 됐습니다. 그 2,500만 명의 아미가 BTS를 세계 최고의 가수로 만들죠. 그러니 기존 방송사, 음악 유통사, 자본 있던 기존 기업들 손가락 빨게 생겼네요. 그죠? 실제로 BTS 음악뿐 아니라 다양한 방송에서요, 이미 그게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KBS, MBC, SBS의 매출 변화입니다. 7,300억이던 매출이 3,600억으로 떨어졌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등장한 2010년 이후에는 계속 줄곧 내리막길. 작년에 더 떨어졌고요. 올해 상반기 적자만 650억입니다. MBC도 마찬가지 445억 적자 상반기에 기록했죠. 그럼 어떡하죠? 대한민국 절대 언론 권력이라고 불리우던, 저기만 잡으면 정권도 잡는다 했던 언론의 혁명이 왔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안 보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이 광고비 그럼 누가 가져갔을까요? 네이버가. 지금 지상파 방송국 광고비 합계 1조 7천억이랬는데 네이버 광고비 4조 5천억 돌파했습니다. 유튜브 이제 다 먹고 있죠? 대한민국 이제 1일 3,100만 명이 유튜브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럼 권력 50%가, 영상 권력 50%가 유튜브로 간 거네요. 권력의 교체를 혁명이라고 하죠. 와, 어마어마한 혁명이 미디어 산업에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자, 이번엔 은행 볼까요? 텔레뱅킹, 인터넷 뱅킹, 자동화기기 합하니까 90.5%가 무인 서비스네요. 이러면 그냥 산술적으로 90% 지점 폐쇄하면 되는 거죠. 시티은행 실제로 80% 폐쇄하고 실적 바로 개선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나에 지점 없는 은행이 나와버렸죠. 카카오뱅크. 영업 개시 24개월 만에 1,100만 고객을 확보했고요. 이제 하나의 플랫폼을 통합한다 그러면요, 더더욱 많이 몰려갈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는 약과죠. 중국 보세요. 알리페이, 미채페이라고 폰으로 페이하면서 아예 화폐 없는 나라를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화폐가 등장한 게 지금 얼마나 오래 이어지고 있어요. 이제 그게 사라지는 게 가능하다고요. 15억 중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엄청난 혁명이죠. 이제 유튜브로 가볼까요? 여기 여러분들 관심 많은 영역이죠.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 급격하게 증가 중입니다. 올해 통계청 발표를 봤더니요, 하루에 내가 개인을 위해서 뭘 살 거야, 이런 걸 소비하는 걸 종합 소매 지수라고 이렇게 분류해 놓습니다. 여러분 이 결제 금액이요, 드디어 온라인이 오프라인을 넘었어요. 그럼 대한민국 소비 표준이, 개인 소비 표준이 온라인이 된 거네요. 와, 이러니 어떻게 되죠? 대형마트 어려워지죠? 자영업 다 어려집니다. 가게 가시는 분들 다 힘들어져요. 이걸 미국이 이미 보여줍니다. 백화점 3분의 1 폐쇄. 오프라인 스토어, 체인점, 아주 유명한 체인점들 20% 이미 파산했습니다. 상징적으로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라는 125년 전통의 시어스가 2018년 파산해버렸죠. 이걸 다 무너뜨리는 공룡이 바로 아마존입니다. 이제 1150조의 유통기업이 됐어요. 와, 여러분, 유통인도 혁명이 왔어요. 우리 인간의 일상이요, 우리 매일 음악 듣죠, 방송 보고요, 물건 사고, 은행 업무 봅니다. 이런 걸 일상이라고 하죠. 이 일상에 이렇게 무섭도록 깊숙이 혁명이 어느새 여기까지 차버렸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얘기 나누고요, 아직 인공지능도 로봇도 자율주행차도 등장도 아니죠. 그런데 이 혁명은 우리 목에 찼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진짜 이 정도 혁명이라면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필요해 보여요. 인간한테 가장 엄청난 변화가 뭘까요? 생각의 기준을 바꾸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바로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왜 이 혁명이 왔을까? 그것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그래야 방향을 잡을 수 있으니까요. 생각을 바꾸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 혁명의 원인부터 명확히 알아야겠죠? 오늘의 제목 호모 사피엔스가 이 혁명의 모든 원인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2015년 영국 이코노미스트에 처음 쓴 건데요, 라틴어입니다. 인간의 학명이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는 인간족이라는 뜻이고요, 이 사피엔스는 뇌가, 머리가 좋다, 슬기롭다는 뜻입니다. 슬기로운 인간족이 현대인인데 호모를 싹 빼버리고 라틴어인 스마트폰을 의미하는 포노를 집어넣은 겁니다. 그럼 스마트폰을 잘 쓰는 현대 인류라는 뜻이네요. 저는 아예 더 세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마트폰이 신체의 일부, 인공장기가 된 사람들. 호모사피엔스는 그러니까 오장육부가 아니라 오장칠부, 간 밑에 쓸개 밑에 스마트폰이 꽂혀있다. 이게 호모사피엔스입니다. 제가 이걸 왜 도구라고 안 부르고 장비라고 그러냐? 여러분, 도구는 망치와 같은 거죠. 아, 내가 옷을 박을 때 딱 쓰고 내려놓습니다. 이거는요, 24시간 뽑고 다니시죠? 뇌의 변화를 줬죠? 생각도 습성도 모든 걸 다 바꿔버렸죠? 그래서 오장육부의 인간과 오장칠부의 인간은 완전히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장비라고 하는 거죠. 그럼 혁명의 본질이 뭐냐? 오장칠부의 인간, 호모사피엔스가 새로운 인류 문명의 표준이 되는 현상입니다. 자, 그럼 이게 도대체 받아들여지기 쉬운 일인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이 스마트폰 혁명을 이끄는 엄청난 도구이니까 열심히 학습하고 공부하고 애들도 빨리 가르쳐야 된다, 이런 방송 보신 분 매일 반대 방송만 하죠. 네. 나이 좀 드신 인문학 교수님이 나오셔서 이거 인간성 파괴하는 거예요. 가족관계 파괴하고 중독 일으키고 정말 안 좋은 겁니다. 맨 이런 방송만 보고요, 악플에 뭐에 온갖 나쁜 디지털 문명의 부작용만 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어른들은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 나쁜 거네 저거. 더 황당한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나쁘다면서 길을 쓰고 사서 써요. 대한민국 인구 95%가 씁니다. 그럼 이거 들 힘이 있는 사람은 다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왜 쓰세요? 그렇게 나쁘다면서?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네, 편리해서. 다른 생물학적 용어로 표현하면 경험해봤더니 생존을 위해서. 인류 DNA에 써 있습니다. 우리가 여태 지구의 번성을
결정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요, 경험했더니 생존에 유리하다. 그럼 선택한 거죠. 이걸 진화라고 합니다. 그럼 이 현상이 진화라면, 그래서 대한민국 인구의 95%, 전 세계 73억 인구 중에 40억 이상이 선택한 거라면요, 역사에는 딱 한 가지의 교훈만 남아있죠. 절대 되돌아가지 않는다. 지금 이 시대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우리 어른들이요, 이 문명을 무엇이라고 얘기하든 이걸 어떻게 뒤집을 잡든 간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조건 더 번성하고요, 무조건 더 확산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정해진 미래 앞에서 디지털 문명, 호모사피엔스의 문명은 피할 수 없는 정해진 미래. 그럼 답은 한 가지죠. 새로운 문명에 내재된 힘을 흡수해서 새로운 시대에 도전해야 하는 것. 이거 하나만 남은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바뀌었는지 볼까요? 스마트폰 뱅킹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 여기도 이렇게 배신자가 많아요. 자, 대한민국 평균 몇 프로일까요? 네? 55%. 65%. 그러니까 정답을 알고 계시네요. 작년 12월 말 기준 63.5%. 한국은행이 이걸 매년 조사합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이제 70% 넘었을 것 같아요. 20, 30, 40대는 거의 다 80%.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50대가 처음 50.5%, 60대가 18%, 70대가 7%입니다. 연령대별 차이 나는 거 잘 보세요. 여러분, 누가 오래 살까요? 계속 올라가겠죠? 네. 자, 63.5. 그럼 대한민국 초등학교 4학년 교과서에 이렇게 개정이 됩니다. 오늘부터 은행 업무를 배워봅니다. 스마트폰을 열고 앱을 다운받고 계좌를 개설합니다. 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도장과 신분증을 들고 가서 은행에 가서 계좌를 열고 통장을 열어봅니다. 이건 뭐라고 써야 돼요? 아, 소수자 보호를 위한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맞죠? 여러분, 심지어 많은 은행들이 통장 발행 중지한 거 아시죠? 여러분, 어느 쪽에 서실 거예요? 네? 60, 70대 쪽에 서실 거예요? 아니면 20, 30, 40대 쪽에 서실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표준이 바뀌었다. 제가 우기는 거 아니죠? 여러분들의 자발적 선택이 63.5라는 숫자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새로운 숫자들이 인류의 표준이 바뀌는 걸 막 보여주겠네요. 자, 뉴스키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렇죠? 네, 저도 이 기업이 첨단 과학기술로 시작한 거라 되게 많이 옛날부터 스터디를 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뭐 영업하는 방법도 마찬가지고요. 자, 글로벌한 표준을 몇 개 체크해 볼게요. 우리나라에서 갈등을 일으키는 택시하고 우버, 어느 게 표준일까요? 전 지구적으로 보면 맞아요. 제가 외계인이 돼서 지구를 한번 내려다 볼게요. 제일 차감한 나라 미국, 우버 표준 맞죠? 네. 인구 제일 많은 나라 중국, 우버 유사 서비스 디디 출신이요. 중국은 우버가 미국보다 더합니다. 네. 이미 2012년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동남아에는 그래, 인도네시아 고제, 인도 올라, 여기 인구 합하니까 44억이네요. 그럼 거기서 표준이면 외계인 입장에서 보면 지구 표준은 우버 맞네, 그죠? 근데 우버들은 모바일 뱅킹이든 이거 없으면 쓸 수 있잖아요. 접근조차 안 되죠. 그러니 5장 7부가 인간 표준이다, 이게 되지 않을까요? 이제 모든 기본 서비스가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럼 왜 바뀔까? 비즈니스의 속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버는 창업한 지 올해가 딱 10주년. 이 회사 상장했어요. 기업 가치 지금 63조. 뭐 특허 있나요? 제조 인프라 있나요? 차 한 대도 없죠. 근데 왜 그렇게 할까요? 매일 너무 많이 타서. 여러분, 중국의 우버 디디 출신은 하루에 4천만 명이 산답니다. 그럼 10,000원씩 택시 요금하면 얼마예요? 법인 통장에 아무 입금하는 사람이 없는데 자동으로요 4,000억씩 찍혀요. 3,200억은 그 우버 드라이버한테 다 순식간에 보내주고요. 매 얼마가 남죠? 800억이 남아요. 이런 회사 투자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그러니 이 회사들이 급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럼 우버가 어떻게 생겨났을까? 여러분, 단순합니다. 이 뼛속까지 폰이 녹아있고요. 어려서부터 스마트폰을 쓰는 소위 밀레니얼과 G세대들이요. 가만히 있어봐.
택시를 왜 이렇게 불편하게 타지? 그리고 생각을 바꾼 거예요. 야, 우리 폰 있는 사람끼리는 이거 다르게 타도 되는 거 아니야? 공유 경제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폰을 들었으면 오장칠구끼리는 이렇게 서비스해도 돼. 이러고 시작한 것뿐이에요. 그럼 이런 기업이 한둘이 아닙니다. 호텔도 좀 비싸게 다니지 말고 나눠 쓰자. 뭐죠? 에어비앤비. 여러분 미국 출장 갈 때 에어비앤비 우버 잘 쓰시죠? 우버 좋아하는 사람 물어보니까 딱 이거래요. 미국 가서 말 한마디 안 하고 그냥 타고 갈 수 있대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죠? 요금 한 푼도 안 내고. 경험해보니 생존에 유리한 겁니다. 자, 비디오를 꼭 비디오 방에 가서 빌려봐야 돼. 손으로 다운받아서 보자. 어느 회사죠? 넷플릭스. 145조 원 기업됐습니다. 여러분, 넷플릭스는 DVD 우편으로 보내주면서 집에서 영화 보라고 시작한 거를 디지털 플랫폼으로 전환한 회사예요. 2017년에 이미 케이블 TV 가입자 수보다 미국에서 넷플릭스 가입자 수가 늘었습니다. 이게 다 표준 문명을 바꾸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성공한 벤처 중에 하나가 뭐 카톡이니 네이버니 이런 건 좀 오래된 거고요. 여러분, 배달의 민족 3조 기업했어요. 여러분, 올해 배달의 민족에 시켜먹은 음식의 합계 금액이 8조 5천억을 돌파한답니다. 진짜 오지게도 시켜먹습니다. 우리 진짜 배달 좋아하는 민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머리는 좋고요. 진짜 나 창업하고 싶은 옛날에 이병철, 정주영 같은 분들이 다 지금은 뭐 하겠어요? 기존의 비즈니스, 사람들이 좋아하는 건 명백하게 알고 있고요. 그걸 다 뭐로 바꾸자? 포노족이 표준이라는 건 어떻게 할까로 바꾸는 겁니다. 그럼 이제 뉴스킨이 가야 될 길이 보이죠? 네. 오늘 이걸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여러분이 이제 고민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혁명은 어디로 얼만큼 번졌을까? 이 포노족을 표준으로 기존의 모든 문명을 교체하는데 수천조 원, 약 7, 8천조 원이 지금 투입됐습니다. 그리고는 세상을 바꿔버렸죠. 2018년 5월 10일자 기준 세계 10대 기업을 보면요, 제가 녹색으로 표시한 8개 기업이 폰을 든 인류가 표준 기업이 차지합니다. 애플 말할 것도 없죠. 이 문명의 창조 기업. 제가 왜 옷을 이렇게 입는지 아시겠죠? 스티브 잡스에 대한 말입니다. 자, 2위 아마존. 포노족의 유통기업 맞죠? 매장도 없고요. 직원도 없어요. 이게 이제는 세계 최고의 상징적인 백화점 유통기업이 됐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광고 기업이에요. 매출 86%, 97% 광고니까. 구글, 페이스북은요, 신문, 방송 안 보는 사람만 대상으로 광고를 만든 거네요. 야, 우린 신문, 방송 학과가 아직 있는데. 광고도 거기서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죠? 야, 여러분, 우리 인류 종족의 표준이 바뀐 겁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6년 만에 세계 1위 복귀해서요. 도대체 나델라 CEO가 뭘 잘했나 요새 분석이 한창입니다. 봤더니요, 윈도우즈 오피스 파는 기업에서 뭐를 파는 기업으로? 여러분 익숙하지도 않을까요? 클라우드 서비스 애조를 파는 기업으로 바꾼 겁니다. 제품만 바꾼 게 아니라 조직을 완전히 바꿨다고 하죠. 여러분, 윈도우즈는 가만 앉아있어도 팔리죠. 그럼 조직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자기들끼리 내가 잘났다, 지가 잘났다 전부 권력 같은 거 하더래요. 그래서 인사 고가 평가, 월급 정한 데 있어서 윈도우즈 오피스를 싹 빼버렸대요. 그리고 전부 애조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새로 신규 개발한 거니까 그거 개발하고 파는 데만 인사 고가 받을 줄 알아.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야 이게? 난 평생 모르던 건데. 그래서 자기 혁신하면서 엄청나게 고민을 하고요. 서로 그때부터 돕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더니 똑똑한 사람들 많죠. 이 사람들이 그 조직의 혁신을 일으켜서 그걸 잘 유도한 게 나델라의 리더십이라고 합니다. 그리고는 아마존이 차지하고 있던 아마존 웹서비스 클라우드 시장 1위 자리를 작년에 탈환했어요. 그리고 매출의 전체 비중이 불과 10%였던 MS의 애조가 전체 매출의 5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윈도우즈 8년대다가 클라우드 서비스 미래 사도까지 가졌으니까 그냥 세계주로 탁 하고 자본이 챙겨준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 볼까요? 여러분 윈도우즈 그러면 오피스 그러면 CD 생각나시면 호모족이고요. 그건 당연히 다운로드 받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하는 포노족이에요. 우리 회사 25년 동안 나 엑셀로 회계했는데 나보고 인터넷이 이런 거 배우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CD 주면 안 될까? 그랬더니 MS의 대답이 이겁니다. 우리는 그동안 감사했는데 그만 꺼지세요. 여러분 판매 조직을 다 없앴습니다. 이제 인류의 표준은 뭐라고요? 디지털 플랫폼 그 거대한 곳에서 항상 원할 때마다 다운로드 받아 써라, 스트리밍 받아 써라.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이에요. 즉 폰을 든 인류가 표준이 됐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게 세계 5대 기업이고요. 아시아로 가볼까요? 아시아 대표 기업은 중국의 알리바바 텐센트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 20년밖에 안 된 기업이에요. 알리바바 온라인 유통을 시작했죠. 지금 200개 계열사가 갖고 있어요. 알리페이라는 은행도 갖고 있죠. 방송사에 안 한 게 없어요. 보험까지 해주세요. 텐센트 원래 QQ라는 메시지 앱을 돈 좀 벌어갖고요. 카톡에 투자해서 카톡을 그대로 맡긴 메신저 위챗을 만듭니다. 그게 하루 10억 명 쓰는 플랫폼이 되면서요. 여기도 특히 게임에 다 투자해서 엄청 떼돈을 벌어요. 우리 애들이 중독된 게임의 절반 이상이 다 얘네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는 그 돈을 역시 마찬가지 유통부터 시작해서 온 데 다 씁니다. 위챗페이 들어보셨죠? 여기 그게 은행입니다. 안 하는 게 없어요. 거의 세보면 투자한 회사까지 합하면 다 200개가 넘는 회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그런데 아시아를 대표하는 저 알리바바와 텐센트 누가 키워준 거죠? 맞습니다. 공산당이 키운 겁니다. 저하고 짜신 분이 한 분 책을 다 보신 분이 계시네. 네, 중국 공산당이요. 우버, 에어비앤비도 아닌데 우버도 에어비앤비도 구글도 유튜브도 다 한데 미국 거 절대 쓰지 마. 그러면서 LG 중에 키운 기업이 두 개예요. 그럼 중국 공산당이 정말 중국 문명의 표준은 디지털 문명, 포노족의 문명 맞죠? 여기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결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알 수 있죠. 여러분 우리나라 왜 우버가 불법이에요? 택시 보호하려고. 왜 에어비앤비 불법이죠? 여관 보호하려고. 왜 원격 진료 불법이죠? 의사 보호하려고요. 왜 원격 처방 불법이죠? 약사 보호해야죠.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세계 100대 배치가 우리나라에 오면요 70개가 불법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대원군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국은 뭐예요? 저게 왜 무서운지 아시겠죠? 다 죽으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 디지털 문명하고 표준은 다 규제는 없어. 그랬더니 여러분 다 죽고 저 기업들이 급부상한 겁니다. 그럼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 경제건 군사건 미국과 중국이 표준 문명을 이렇게 바꿨다고 선언했어요. 그럼 앞으로 대륙에 저런 문명이 불어닥치면 우리가 100개 중에 70개를 규제로 막아내는 그 대원군의 정신으로 쇄국하면 성공할까요? 역사에 그런 적은 없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혹시 대원군이 자리 잡고 있지 않냐? 우리 맨날 뭐가 하면 누구 탓을 그렇게 많이 해요. 정치인이 잘못해서. 누가 잘못해서? 여러분 정치인은 백이 누구예요? 국민들의 감성이에요. 여러분 감성은 어떠세요? 보호하고 싶으세요? 보호하고 싶은 마음이 들면요 여러분도 그 틀 안에 있고 싶은 거예요. 그걸 안 깨면요 혁명의 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망치를 들어 깨야 됩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 우리 아이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인류의 표준은 이제 명백하게 바뀌었습니다. 7개 기업의 합계 시총이 5,080조예요. 여러분 1원 한 푼도 안 빼고 디지털 문명에 투자하라고 합니다. 그러니 저 돈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돼요. 나 스스로도 나는 포노족의 표준인가? 나는 포노족의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그거에 기반해서 비즈니스를 열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가? 내가 거기에 스스로 학습하고 있는가? 체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야 여러분한테 저 돈이 투자를 할 거예요. 뉴스킨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가 새로운 전환을 해야 될까? 이 고민이 필요한 시기가 됐다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포노족이 뭐냐? 여러분, 포노족도 인간 맞죠? 네. 인간은 맞는데 확실히 달라진 건 분명합니다. 스콧 갤러웨이 뉴욕 유니버시티 경영대학 교수님이 포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여기서 언급한 4개의 기업이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이에요. 이거 4개 잘 쓰는 사람이 포노족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하고 포노족은 얼마나 가까운가? 일단 폰을 적극적으로 쓴다. 네. 저는 그 기준이 스마트폰 뱅킹입니다. 여러분, 못 믿으면 돈 안 맡기죠? 네. 남편한테도 돈 안 맡기시죠? 그죠? 이거 쓴다는 건 맡긴다는 건 이제 믿는다는 거죠. 그럼 다 아는 거예요. 그게 일단 기준입니다. 두 번째, 뭐가 바뀌냐? 뇌가 바뀌어요. 여러분 요새 궁금하면 친구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시는 분 없어졌죠? 궁금하면 검색하시죠? 뇌가 검색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인공장기가 뇌가 기억해야 될 부분들을 찾아내서 나한테 전달해 주는 거네요. 그럼 내가 검색할 수 있는 모든 지식은 나는 알고 있다 라고 얘기 되는 거네요. 자, 검색의 수준은 여러분 어떠세요? 잘하세요? 이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페이스북은요, 인간의 관계를 다 바꾸는 SNS 전체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요새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사람들하고 만나거나 대화하거나 관계를 이렇게 만들 때 이거 많이 쓰세요, 안 쓰세요? 말로 대화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졌죠? 와, 그럼 인간의 관계가 다 바뀐 거네요. 한번 비교해 볼까요? 만나서 얘기하는 거하고 카톡으로 대화하는 거하고 화법, 매너, 표현력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완전히 다르죠. 그럼 새로운 인류가 7번째 장기를 갖고요. 이제 뭔가 해야 되는 거네요, 그죠? 배우고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거 맞네요. 그런데 SNS, 여러분 대부분 다 뭐라고 생각하죠? 부작용. 제가 웬만한 대기업에 가서 다 물어봅니다. 혹시 인사고과에 SNS 잘 활동하는 사람 좋게 평가하는 기업이 있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네. 여러분 없어요. 왜? 대한민국 평균 생각이 SNS는 인생의 낭비. 그죠? 안정들이나 하는 거. 이렇게 나쁘게만 봅니다. 애플의 댓글에 뭐 이건 전부 안 좋아. 그래서 특히 그런 거 할 시간 있으면 일이나 해.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애들도 안 가르쳐요. 자, 그런데 혁신의 힘이 없는데 인간이 이렇게 매달릴까요? 그럴 리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럼 체크만 하나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국민들하고 뭘로 소통하죠? 트위터. 네, 페이스북, 트위터, 그죠? 자, 카톡이래요. 미안해요. 카톡도 쓰나봐요. 자, 그럼 트위터 계정 갖고 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이분들만 앞으로 대통령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써야 알죠? 그죠? 대통령이 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자, 그럼 기업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올해 브룬스윅이라는 세계적인 컨설팅 컴퍼니에서요, 500대 글로벌 기업 CEO, 포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SNS 활동을 제일 잘하는 사람 뽑았습니다. 이거 툴이 쉬워졌어요. 정치인 1등 뽑듯이 좋아요 제일 많이 나온 사람만 빅데이터 분석하면 되니까. 월마트의 CEO 덕 맥밀런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이 사람이 올린 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열심히 멕시코에서 더러운 차를 손수 세차하고 있어요. 왜 그걸 하나 봤더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멕시코 시장 오픈할 때 6개월 내에 이 목표 달성한다고? 진짜 너 그거 하면 내가 직접 가서 세차해준다. 그랬더니 이 시험장님이 눈치 없게 그걸 해버렸네. 그래서 자기가 가서 닦으면서 인증샷 올린 거예요. 약속은 아무거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좋아요 올라올까요? 안 올라올까요? 세계 최고의 기업의 CEO가 소탈하게 그런 소통을 하는데 좋아요 엄청 나겠죠? 이런 걸 일주일에 한 2-3개씩 올린대요. 어느 날은 집무실을 개방했대요. 직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진 찍느라고. 진짜 그러고 싶겠지 직원들도. 나 10년 후 여기 막 이러면서 그죠? 이러니 이 사람이 좋아요가 엄청나게 나왔을 거예요. 그럼 광고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수천억 원의 광고 효과가 발생합니다.
500대 글로벌 기업의 CEO가 되려면 SNS 잘 쓸 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여러분 느낌 나보죠? 인스타든 페북이든 너무 지나치게 자기 자랑하면요, 그 광고 효과 없죠? 꿀꿀대죠. 이거 되게 미묘하죠? 왜 70대 어르신들이 카톡을 경로당에서 배운 다음 전부 전식구 단톡방을 만들어갖고 막 이렇게 소통하면 답답하시죠? 모르면 짜증나시죠? 여러분 그러니 잘 배우고 잘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일찍이 사피엔스를 쓴 유발 하라리가 왜 인류가 이 지구상에 가장 번성하게 됐느냐, 딱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하나는 머리가 좋은 거죠. 지능이 발달했다. 그래서 도구를 잘 쓴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협업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한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능력이라고 했어요. 사실 뉴스피네스도 인간의 협업에 기반한 네트워킹을 기반으로 되어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게 지구상의 인류를 번성하게 했는데 그 두 가지 능력의 근본적인 혁명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잘해야 되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까지 가볼게요. 아마존, 손안에 쇼핑몰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최근에 대한민국의 20대, 30대 이 젊은 소비자들이요, 요 문명에 기반해서 만든 쇼핑 패턴이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통으로 일어난 현상이에요. 인플루언서 마켓이라는 거죠. 그럼 들어보셨죠? 임블리라고. 임지연이라고 인스타그램에 팔로워가 85만이에요. 이거 5만 올리면 팔리네. 야, 그럴 바에는 아예 우리 쇼핑몰을 차리자. 남편하고 그래서 차린 쇼핑몰이 바로 임블리입니다. 뭐를 잘못 팔아서 큰 곤경을 겪었다 그러죠? 다 아세요. 곰팡이 핀 호박즙. 쫄딱 망했다. 뭐 쌤통이다. 그죠? 그런데 2018년 매출은 얼마였을까요? 개인이 그렇게 차린 쇼핑몰. 아시는 분? 아까 저하고 짜신 분은 아마 알 것 같고. 그럼 1,700억이었습니다. 개인이 차린 쇼핑몰이. 그런데 놀랍게도 그게 같은 기사 안에 있어요. 여기 저한테 호박집이라고 다 대답하신 분들도 그 기사 안에 한편 작년 인블리 매출은 1,700억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안 봤을까요? 와, 여러분 이게 왜 안 봤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게 심리입니다. 아시대 김경일 교수님이 인간 심리의 방어 기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죠. 인간은요,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보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다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성공하고 그리고 훌륭하시다고 평가받고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문명 사용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시죠? 대부분 대한민국 어른들은요, 그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고요, 수능 잘 보고요, 좋은 학교 들어가고요, 그렇게 차곡차곡 자기의 이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스펙을 쌓아서 자기의 지금을 만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건 뭐 한 사람인지 잘 모르겠는데 인스타에 사진 몇 번 찍어 올리더니 스타가 돼갖고 매출 1,700억을 한다고? 이 문명이 그렇게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걸 내가 인정하는 순간 내가 어떻게 되죠? 저거에 대해서 자신 없는 내가 갑자기 초라해지죠. 갑자기 무능력해 보이죠. 그걸 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무의식이 눈을 닫는 데입니다. 실제로 1,700억을 까맣게 지워버립니다.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답이 나오죠. 왜 우리는 이 문명의 부작용만 보고 있었을까요? 이유는 내 마음에 숨어있는 대원군 탓입니다. 내가 싫어요. 새로운 문명이 등장하는 것도 싫고요. 내가 그렇게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무능력한 인간이 되는 것도 싫어요. 이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의지가 없으면 절대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부작용, 곰팡이 호박즙 쫄딱 망했대, 부작용이네? 그럼 의지의 망치를 드십시오. 그리고 머리한테 부딪히세요. 그래야 대원군이 깨져나갑니다. 그럼 뭐가 보일까요? 그 너머에 있는 1,700억 혁신의 힘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그 혁신의 힘을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비즈니스에 담아야 이 문명,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인류의 선택을 받기 시작하니까요.
제일 이게 해롭다고 생각하는 영역이 공부죠. 요즘 애들 공부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친구 제가 영재 발굴단 가서 만난 친구입니다. 그래서 코멘트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세상에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성인도 참여하는 드론 경진대회에서 1등을 한 거예요.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그랬더니 방과후 학습 선생님이 드론을 한 대 사와가지고 반 애들만 동아리 만들어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프로일 리는 없죠. 너 어떻게 배웠니? 네, 유튜브요. 그럼 애들 왜 유튜브 검색 잘하는 줄 아세요? 게임 레벨로 풀라고 그러는 거예요. 게임 못 들으면요 진짜 답답하죠. 그냥 절대 안 해. 애들. 요 게임 어떻게 풀지 검색해서 나오면 그거 보고 연습한다. 그 다음 학습의 기본이 이게 된 거예요. 드론도 제가 따라서 검색해봤어요. 드론 조정법. 여러분 기초부터 고급까지 다 있는 거 아세요? 영어부터 한글까지. 심지어는 애들 영어도 배워요. 그래서 야, 얘가 그걸 딱 하고 나서 대한민국 1등 조정사가 됐더니 또 어른들의 대원군이 준동을 하더라고요. 또 배우면 뭐하니, 그죠? 드론 조정 기능법? 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 소사이어티에는요, 저 커뮤니티에는 레벨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손으로 드론 조정하는 레벨이 끝나면 2단계가 뭘까요? 프로그래밍 드론이에요. 컴퓨터로 프로그램 시켜서요, GPS 좌표를 딱 날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일단 드론 조정에 대한 모든 감각이 있어야 코딩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 코딩 드론, 프로그램으로 드론 날리는 게 빠졌어요. 여러분,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정유시설을 때리는 그겁니다. 그 다음 볼까요? 다음 단계입니다. 여러분, 드론 날아다니는 사진을 찍죠. 사진을 찍으면 그냥 이미지에 불과한데 그걸 갖고 물체를 식별한다면 정말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사람은 이게 5를 표현한다는 거 알죠? 사진은요, 몰라요. 이건 2, 이건 3, 이건 5, 모르죠? 이걸 알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머신러닝이에요. 여러분, 인공지능 모듈에 구글이 개발한 텐서플로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알파고에서 나온 거거든요. 네. 저 아니에요. 이렇게 세게 바꾸기지 않습니다. 깜짝이야. 여러분, 그걸 인지하는 텐서플로우라는 라이브러리가 심지어 나왔습니다. 이걸 갖고 이 친구가 드론이 사진 찍은 거 갖고 물체 인식하는 프로그램을 짜고 있어요. 초등학교 5학년이 드론 중독에서 코딩 중독, 거기서 AI 중독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걸 누가 가르쳐요? 그럼 초등학교에 가르칠 사람 있나요? 야, 얘는 진짜 디지털 교육받는 강남에 있는 초등학생인가 보다. 천만에요. 익산 용성초등학교 4나. 익산을 폄하하는 게 아니라 어느 환경이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게 이제 열린 길이 되었다는 걸 얘가 보여줬다는 거예요. 결혼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친구들이 됩니다. 속이 제가 되게 안 좋거든요. 비탈릭 부테린 이더리움 개발자예요. 비트코인 2.0 들어보셨나요? 이 친구 19살 때 워털루 대학교 전산과 1학년 때 비트코인을 개량한 이더리움을 개발하고 2학년 학교 그만뒀어요. 이유가 재산이 10조가 넘었어요. 학교를 못 다니 위험해서. 진짜 3명 중에 맨 앞에 남자. 그럼 제가 마침 워털루 대학교를 나와서 이 친구 우리 후배들한테 이 친구 어떤 애냐 물어봤어요. 어떤 애일까요? 요 친구하고 비슷해요. 어려서부터 대신 수학과 코딩의 중독자. 진짜 드물어요. 우리 애들이 수학 중독에 걸릴 확률은 별로 많지 않아요. 왜? 여러분 어렸을 때 생각해보세요. 어릴 때 난 수학 중독이었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 어렸을 때는 수학이 너무 재밌어도요, 가르쳐줄 사람이 더 이상은 없죠. 쓸데없는 거 하지 말고 그냥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선생님이 얘 러시아에서 이민 온 그냥 평범한 캐네디언 이민자였어요. 퍼블릭 스쿨 다녔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길을 열어준 거예요. 야, 너는 이제 내 수준을 넘어가는 것 같다. MIT, 스탠포드, 옥스퍼드 교수 다 있거든. 마음 놓고 가서 봐. 그거 받아주면서 그 길로 열어줬더니 자기가 선생님의 위를 타고 넘어서요. 전부 다 학습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꽂힌 게 그 당시 대유행을 했던 비트코인이에요. 가만 보니까 비트코인에 계약서가 없는 거예요. 야, 이거 왜 안 넣지?
그 아이디 하나만 집어넣은 건데 지금. 비트코인 하나 계약서 첨부해 갖고요. 그래서 10조 벌은 거예요.